안녕하세요. 인도 여행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휘적휘적 허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콜카타에서 다르질링으로 이동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택시에서 만났던 아가씨와의 결말과 다르질링이 최고의 홍차 재배지로 일어서게 된 그 과정까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날이 밝아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먼저 중국하고 독일에서 온 청년 한 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청명한 다르질링의 아침을 고즈넉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뭐 구름에 조금 가려 있기는 해도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산 칸첸중가가 근사하게 보였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죠. 다르질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칸첸중가를 바라보는 거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옥상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그 숙소 하이드아웃 옥상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다봤는데 다르질링 시내 풍광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전날 저녁에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한테 아침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들고 밖에 옥상에 나와서 이 멋진 풍광을 바라보고 이제 한참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인도에서 저한테 전화 올 일이 없죠. 제 전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게 어제 택시에서 본 그 아가씨 전화예요. 숙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내 숙소 주변 한 30분 거리에 있답니다. 곧 갈 테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꽃뱀인가? 이거 이러다가 외국에서 크게 한판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 사장한테 이제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전화 받지 말고 끊어버리래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즉시 차단하고 숙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그러는지 택시가 엄청 돈도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하루 묵었던 그 하이드아웃 숙소에서 새로운 숙소 파라비 홈스테이까지 직선거리는 1.3km밖에 안 돼요. 근데 중간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4km나 되더라고요. 이 택시 운전수 현지 물가보다 아주 비싼 13,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런 택시를 다시는 안 탔어요. 여기에 그 버스 비슷한 쉐어 택시가 있었어요. 20루피만 탈 수 있었어요. 기존의 숙소는 다르질링의 남쪽 기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숙소 파라비는 낭떠러지를 돌아서 북쪽 기슭에 있어요. 다르질링 여행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해가 뜰 때 칸첸중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출이 아주 멋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려면 타이거 힐 전망대를 가야 됩니다. 아침에 택시를 빌려서 타고 가야 돼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홈스테이 파라비 홈스테이에는 옥상에서 칸첸중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더 잘 볼 수 있어요. 저는 목면 내내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좀 춥기는 했어요. 이 칸첸중가는 네팔과 인도 국경에 있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고요. 5개 눈산이 있는 보고 이런 뜻이랍니다. 칸첸중가가 있는 주가 시킴주래요. 시킴주는 티베트계 독립 왕국이 있었답니다. 75년도까지 있었다 그러는데 당시에 인도에 편입됐어요. 이거 시킴을 갔다 온 사람들은 말에 의하면 아주 멋있답니다. 칸첸중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멋있답니다. 근데 이곳에 가려면 별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인도 비자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시킴을 인도에 그 편입한 걸 반발해가지고 그 62년하고 67년 두 번에 걸쳐서 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했어요. 한 번은 중국이 이기고 한 번은 인도가 이겼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에는 중국인들 비자가 안 나와요. 새로운 숙소에서 5분만 걸으면 차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그 다르질링에 차가 최초로 그 재배되기 시작한 레봉 지역이라는 데입니다. 이곳이 원래 다르질링 차의 본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을 걸으면은요, 그 찻잎 따는 안악들의 노래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아주 평화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생산된 홍차는 세계 최고 품질이랍니다. 홍차의 샴페인 이렇게 불린답니다. 홍차는 중국의 기문, 스리랑카의 우바, 그리고 인도의 다르질링을 3대 홍차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다르질링 홍차를 최고로 칩니다. 가격이 비싸요. 특히 이 다르질링 홍차하고 다른 케냐 이런 데서 나온 홍차를 섞어서 팔아요. 그래서 100%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지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요. 홍차 재배하는 농민들 말에 의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티숍에서 그 길가에 있는 그 티가든이라고 있거든요. 티가든에서 파는 것보다 똑같은 품질의 것을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싸게 판대요. 홍차 때문에 홍콩이 영국령이 되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던 포르투갈은요, 17세기에 중국차를 서양에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차맛을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매료됐었어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의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가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하고 일본으로부터 차를 수입했고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한편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영국은 유럽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귀족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차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단숨에 최대 차 수입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은하가 중국으로 유출됐고요. 이 영국이 꼼수를 만들어냅니다.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 돈으로 중국에 차를 수입해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국부 유출 없이 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중국은 아편쟁이가 만연을 했고요. 중국 정부는 참다 못해서 아편을 보관하고 있던 영국군 그 기지를 공격해서 몽땅 불태워 버렸어요. 영국은 안 그래도 중국을 어떻게 하면 침략을 해볼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생각하고 1856년에 중국을 침공했습니다. 상해와 그 밖에 여러 그 항구들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홍콩을 조차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이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1997년도에 중국으로 다시 반환됐죠. 차가 결국은 아편 전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거였죠. 녹차는 그 발효를 하지 않은 차입니다. 홍차는 80% 정도를 발효한 거예요. 영어로 이제 블랙티라고 하죠. 유럽에서 말하는 차는 전부 홍차입니다. 다르질링이 홍차 산지가 된 데 그 사연 한번 얘기 들어보실래요? 중국이 그 당시 차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이제 국가 비밀로 지정을 했고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1848년 영국의 그 식물학자 로버트 포출이라는 사람이 몽골 그 고관으로 변장하고 차 종자와 재배 기술을 훔쳐왔어요.
그리고 환경이 비슷한 다르질링에 심고 그리고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은 그 차 작업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원래 울창한 숲으로 가득했던 다르질링의 나무는 대부분 베어져 나갔고요. 차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원래 다르질링에는 네팔계 몽골리안들이 80% 이상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네팔리라고 합니다. 차 농장을 경영하는 영국인들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네팔리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들이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때문에 영국은 언제나 그렇듯 외부에서 노동력을 데려옵니다. 바로 그 인도 벵골주에 있는 그 벵골인들입니다. 차밭에서 그 수확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벵골인들이에요. 차밭만 하느라 산림 대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르질링 중심가에 있어요. 로이드 보테니칼 가든인데요. 당시 그 굉장히 큰 은행의 소유주였던 윌리엄 로이드가 땅을 벵골 정부 비서였던 애슐리 에덴에게 기증하고 식물원으로 개발하라고 한 겁니다. 고목이 우거져 있고요. 이곳에 분포되어 있는 그 난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연인들이 방문하면 결혼한다는 속설 때문에 연인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입장료는 300원으로 아주 저렴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르질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셀파 텐징 노르가이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의 탄압을 피해서 이곳으로 망명한 그 티베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